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7일자 6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차트를 보시죠. CL 데일리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금요일자로 롤오버를 했습니다. CME 홈페이지에 가서 크루드 오일을 찾아보시면 1월물이 볼륨이 이렇고요. 2월물 볼륨이 완전히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살짝 1월물이 더 높았는데 금요일자로 완전히 볼륨이 넘어와서 지금 가장 많이 트레이딩 되는 CL 월물은 2월물입니다. 좀 특이할 만한 것을 이 차트를 보시면 2월물이 1월물보다 살짝 높죠. 로우도 높고 하이도 뭐 1센트 정도 높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중간에 일이 있었죠. 15분 차트 보시면 현재 시간, 익스체인지 시간, 이건 지금 영국 시간이고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11시 45분쯤에 11시, 12시죠. 12시. 12시쯤에 미국 에너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전략 비축률을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풀었죠.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다시 사들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이 2월부터 시작되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오늘 2월물로 완전히 볼륨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SPR을 사들이는 원유 가격이 지금 현재 트레이딩 되고 있는 선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간 마켓 임팩트로 거의 한 1달러 이상 튀어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빠져서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74.50으로 끝났는데 세틀먼트 자체는 74.46에 세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CL 차트를 다시 보시면 데일리 무브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 일주일간은 어떻게 됐었느냐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까지 완전히 빠졌다가 월요일, 화요일에 CPI가 있었죠. 수요일에 올랐다가 수요일에 레이트 시즌 있은 다음에 목요일 날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같이 좀 빠졌다가 이 정도로 세틀이 됐습니다. SPR 이슈가 조금 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임팩트를 주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빠졌다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다시 오르게 된 이유는 뭐 이거에서 저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전략 비축류에 의해서 그 이슈가 이 지지선에서 형성이 돼야 될 가격을 일시적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이 지지선 74.27 지지선에서 세틀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이 다운 트렌드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채널에서 거의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은 이 두 포인트와 이
포인트로 만들어진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이라는 것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왔던 제가 말씀드렸었던 패턴이 있었죠. 뭐냐면 세틀되기 직전에 롤오버 되기 직전에 세틀먼트 값, 그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롤오버 되기 직전에 세틀먼트 값이 9월물 넘어갈 때 10월물, 11월물, 12월물, 1월물, 2월물로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여기서 10월물 넘어갈 때 10월, 11월, 12월, 1월 10월물 넘어갈 때 88.11이었다가 85.10, 85.61, 85.59. 다시 말해서 세틀이 이거 여기죠. 지금 여기 9월 15일, 10월 14일, 11월 16일 이렇게 넘어갈 때 이때 세틀되는 라인이 85.41 라인에서 세틀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11월 16일, 10월 14일, 9월 15일, 그리고 여기가 8월 17일은 조금 높지만, 그래서 85.41 라인에서 계속 되고 있어서 2월물 넘어갈 때도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을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거의 뭐 9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운 트렌드가 고착화됐다고, 컨펌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채널 중간쯤이고 약간 밑으로 치우쳤죠. 여기는 완전 중간이고 여기는 살짝 위로 치우쳤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 채널에서 약간 오르막으로 보았었는데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다라고 봤을 때 CL은 확실히 베어 트렌드가 맞다라고 컨펌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이 70.08까지 갔고 아직 70 라인을 깨지는 못했지만 이 다음에 70 라인을 충분히 깰 수 있다. 그리고 그 레인지가 점점 60달러대에서 80달러대의 레인지를 갖는 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 중에 이제 전략 비축류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약간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고 전반적인 트렌드는 조금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60대까지 간다고 해서 이게 뭐 60대, 50대 계속 빡빡 떨어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레인지는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여기까지 주저앉았지만 70 저항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 한 1월 정도까지는 70에서 80 사이 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 지오폴리티컬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어떻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큰 움직임 없이 7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조금 넓게 보면은 74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형성되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85.41 라인이 쉬프트 되어서 76 라인, 77 라인의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를 볼게요. ES가 뭐가 문제냐면 ES 이거 15일이고요. ES 데이터가 커럽티드 됐습니다. 그래서 ES는 다른 유진선물 차트인데 유진선물 차트를 제가 일단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ES가 12일
12월 12일 월요일에 롤오버가 돼서 지금은 3월물을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그래서 ESH가 3월이죠. 2023년 3월물로 롤오버가 됐고요. 12월 12일 날. 그래서 다른 차트 그 인베스팅닷컴 차트가 완전히 리셋이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트렌드 라인 이런 거 다 그려야 되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체가 뭔가 인베스팅닷컴 차트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유진선물 차트를 갖고 왔는데 계속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 내려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12월 초에 걸쳐 내려왔고 다시 올라서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CPI 좋게 나오는 날 화요일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빠졌죠. 빠져서 금요일에는 이 점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 있던 트렌드 라인에 결국은 걸쳤고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작용했고 많이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은 계속 강하게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855 라인에서 반등을 했고요. 지지를 받았고요. 3855.25 한 틱 위에서 지지받고 살짝 치어 올랐고요. 여기에서도 저항을 여기에서 지지를 목요일날 지지를 받아서 세틀먼트 가격 그 종가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 트렌드 라인은 이 위에 있는 얘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에서 치어 오른 거죠. 그래서 로컬 전고점인데 이 로컬 전고점이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컬 전고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거의 5일 동안 작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튀어 올랐다가 결국은 목요일에도 깨졌지만 다시 거기서 종가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지만 그 다음에 더 내려왔을 때는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초 설명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CPI 치어 올랐었던 날도 이 전고점에서 이 점이죠.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거가 기대되고 있었는데 역시나 거기서 저항받고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 CPI 잘 올랐다고 해서 한 번에 쭉 올라가서 발표되기 전까지 올랐다가 발표된 후에 쭉 빠지는 그 과정에서의 고점이 여기 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2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것 중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을 전고점으로 이용을 하는 게 제일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 점을 전고점으로 봤지만 이 전고점이 돌파된 다음에 본 게 이거였죠. 이거 보다가 돌파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S를 가지고 채널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채널 그리고 하는 것은 NQ에서 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제 NQ로 보시면 NQ 차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이 사실은 이 점과 여기에서 작년 12월 28일과 1월 4일 이 라인으로 만들어진 것도 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새로 그 고점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죠. 그래서 그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정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고점이 이 위에는 이 전고점과 이 다운트렌드 라인의 이중 저항을 받아서 여기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지금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이유는 이중 저항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다운트렌드 라인이 그 다음날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그 다음 트레이딩 할 때는 또 다른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프라이스 레벨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스 레벨 다시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게 또 이렇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도 가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것과 이것이죠. 이것과 이것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너무 센 모멘텀을 받아서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했지만 거기까지 못 올라왔죠. 왜? 여기에 프라이스 레벨 다른 게 있었죠. 스트롱한 프라이스 레벨 이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여기서 금요일에는 저항을 받고 더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겠죠. 당연히 15분 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트레이딩이 끝나고 나서 밤새 아시아장에서 빠졌다가 다시 아시아장에서 유럽장에서 다시 올랐지만 결국은 장 오픈하고 고점을 찍긴 찍었으되 다시 오픈하면서 바로 빠져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장 오픈이고요. 금요일장 오픈에 오픈하자마자는 좀 오르는가 싶더니 이 저항선 맞고 바로 빠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데일리로 가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고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데 이 라인은 뭐 딱히 눈에 띄는 라인이 없는 걸 보면 어떻죠? ES에 여기에 해당되는 저항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저항선이 있었나? 예, 정확히 여기 저항선이 있죠. 이 전저점으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ES가 저항을 받아서 NQ도 저항을 받았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뜬금없는 저항은 어디서 온다? ES와 NQ의 코릴레이션에서 온다는 거.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Q에 대해서 이건 ES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패러렐 채널이 있어요. 패러렐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 프라이스 채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프라이스 채널이 이렇게 있죠. 이 프라이스 채널은 어디랑 어디랑 이 두 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다운트렌드 라인 쭉 내려가는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진 다운트렌드 라인 다운트렌드 채널이죠. 다운트렌드 채널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다운트렌드 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올라가고 여기서 깨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고 여기 깨지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트렌드 채널을 그렸는데 이건 제가 만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하게 보여진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점이랑 여기에 있는 점하고도 이 간격이 되게 패러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서 이건 그냥 놔두고 연장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패러렐하게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랫부분은 원래 있던 것과 패러렐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새로 그린 하이어 레벨이 하이어 리밋이라고 하죠. 저는 하이어 리밋이 패러렐합니다. 평행하죠. 평행한 거 그려보면은 이 점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프라이스 채널을 보면 여기까지 볼 수 있고 좁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 프라이스 채널의 안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렸던 거를 빼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 하이어 리밋에서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으로 떨어져 들어올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고 그게 10월 13일에 만들어졌던 로컬 저점 거의 1년 내에 신저점이 되겠죠? 이 신저점까지 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트레이딩 향후 1, 2주 트레이딩에 주목할 점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12월 16일이고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그 미국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또 길게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 트레이딩은 이번 주에 끝났다고 보시고 나머지 2주는 그냥 큰 움직임 없이 간다고 보시면 약간 다운 트렌드 되는 정도로 해서 올해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1월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NQ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은 11월 초에 FTX 때문에 쫙 빠졌던 게 조금 회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었지만 여기에서 17,000선에서 거의 일주일 반 이상 열흘 정도 계속 머물렀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CPI 잘 나오면서 NQ랑 코릴레이션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나스닥이랑 코릴레이션, 나스닥 쭉 올라갈 때 이틀 동안 쭉 치고 올라갔다가 레이트 디시전 하면서 기준금리 발표되고 나서 빠지고 시작해서 NQ 빠지는 것처럼 같이 빠졌습니다. 이 세 개는 매크로스코픽 이슈라고 보고 나머지 것들이 원래 움직임이고 원래 움직임 안쪽으로 다시 레벨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선들은 전저점 전고점이기보다는 저는 그냥 17,000선, 16,000선 이 라인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한 가지가 아니라 아래 위니까 두 개네요. 이 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오렌지색은 이 11월 9일 전저점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전저점 그릴 필요 없이 여기 이 라인이 17,420이죠. 420. 그러니까 17,000에다가 420, 430 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넓게 430 정도로 봤고 이쪽으로 밑으로 16,000에서 430 빼면 여기죠. 네, 530을 뺐네요. 530을 뺐으니까 여기에 430을 넣으면은 67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라인이 위아래로 430, 430 한 이 라인이 새로운 레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000, 16,000 플러스 마이너스로 레인지를 잡아서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레인지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0으로 바꿀까요? 이게 실질적인 아니군요. 원래 게 맞았군요. 예, 430이니까. 예, 이렇게 이 레인지가 진짜 레인지다, 트루 레인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메이저 매크로 이슈가 없는 한은 아무래도 이 레인지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닐까. 그 느낌이 여기에서 지금 거의 9월부터 11월까지 쭉 이어졌었듯이 여기도 11월부터 한 1월, 2월까지는 계속 이 파란색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Q랑 코릴레이트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더 빠질 여지 있습니다. 하지만 15,570 이 라인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항이 심해 보이고요. 지지가 심해 보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워야 될 것 같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마크 못 보고 지난주에 해드리고 마크에서 이번 주에 제대로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지난주에 좀 너무 부실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했는데 이번 주에선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ES 차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거를 이용을 할지 유진 차트를 이용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써서 트렌드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가져오든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